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컵 하나를 드는데 팔꿈치가 찌릿합니다. 문고리를 돌릴 때 아프고 행주를 짜거나 후라이팬을 들거나 그때도 팔꿈치가 욱신거립니다. 병원에 갔더니 테니스 엘보입니다 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테니스 한번 안 쳤는데 왜 테니스 엘보일까요? 환자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나는 평생 테니스를 쳐본 적도 없는데 왜 테니스 엘보가 왔나요? 오늘은 왜 테니스를 안 쳐도 테니스 엘보가 생기는지, 그리고 왜 치료를 받아도 자꾸 재발하는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름 때문에 오해가 많이 생기는데, 테니스 엘보라는 거는 팔꿈치 외측에 붙은 근육에 염증이 생긴 걸 말합니다. 팔꿈치 바깥쪽의 힘줄에 반복적으로 부담이 쌓여서 이 자리에 염증이 생기면 테니스 엘보라고 하는 것이지, 테니스를 쳐서 테니스 엘보가 생긴 게 아니에요. 저는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테니스 엘보라는 질환이 우리나라에서 만약 처음 명명이 되었다면 행주짜기 증후군 이런 식으로 명명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테니스 엘보 증상으로 많이 오시는 분들이 주부들이기 때문입니다. 미용사, 조리사, 사무직, 택배기사님들까지 이 팔꿈치 외측을 많이 쓰는 모든 분들에게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를 오래 쓴다거나 드라이버를 돌리거나 아이를 안아 올리는 동작도 모두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반복적인 손목과 팔꿈치의 사용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자꾸 재발을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주사도 맞았고 약도 먹었는데 그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니까 똑같이 또 아프더라. 근데 치료의 기간과 강도는 점점 커지는 것 같다. 어떻게 된 거냐? 왜 그럴까요? 저는 환자분들한테 이런 비유를 합니다. 회사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 우리 과장님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과장님들 위에 이제 상사가 있어요. 부장님 계시고 또 아래쪽에는 신입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사는 일을 전혀 안 해요, 부장님. 그리고 신입 직원도 일을 잘 못합니다. 우리 몸도 똑같아요. 팔꿈치는 우리 몸 가운데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과장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쪽에 날개뼈도 제대로 안 움직이고 끝에서 손목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해주는데, 중간에 끼어있는 팔꿈치가 부하가 집중이 되면 이 자리에 반복적인 마찰이 일어나게 되고 염증과 손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가장 먼저 아프다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 팔꿈치일 뿐이지 팔꿈치 자체가 병의 원인은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팔꿈치는 죄가 없다,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팔꿈치가 아픈데 그럼 왜 어깨나 손목을 봐야 될까요? 우리 몸은 각 관절이 따로따로 노는 조직이 아닙니다. 하나의 팀처럼 움직이는데 전문 용어로 운동사슬, 키네틱 체인이란 이름으로 부릅니다. 투수가 공을 던질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발끝에서 움직임이 시작이 되고 골반, 허리, 등, 어깨를 지나서 손목과 손끝에서 동작이 마무리됩니다. 컵을 드는 동작도 마찬가지예요. 어깨가 불안정하면 팔꿈치는 더 많이 버텨줘야 되고, 날개뼈가 움직이지 않을 때 손목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팔꿈치의 외측에 힘줄이 계속 잡아당겨지면서 테니스 엘보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팔꿈치만 치료를 해서는 좋아졌다가 다시 아픈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팔꿈치의 통증은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골프 엘보와는 무엇이 다를까요? 이 질문도 정말 많이 받는데, 테니스 엘보와 마찬가지로 골프 엘보도 골프를 쳤다고 해서 오는 증상이 아닙니다. 골프 엘보는 팔꿈치 안쪽에 염증이 생기고 아픈 증상을 말하는데, 골프 스윙을 할 때 뒷땅을 땅 때리게 되면 이 자리에 충격이 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손상이 많이 오기 때문에 골프 엘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안쪽 팔꿈치에서도 부하가 많이 들어가면 골프채를 한번 잡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골프 엘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골프 엘보는 팔꿈치 안쪽이 아프고 주먹을 꽉 움켜쥐거나 주먹을 안쪽으로 말아 올릴 때 이 팔꿈치 안쪽에 통증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테니스 엘보와 골프 엘보는 위치는 다르지만 반복적인 사용과 잘못된 움직임이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질환입니다. 현실적으로 테니스 엘보의 원인이 우리 하시는 일, 생업과 관련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편하게 쓰지 마세요, 혹은 몇 달 쉬면 좋아집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물론 일을 하지 않고 쉬면 굉장히 빨리 좋아집니다. 근데 차선책으로는 일을 하면서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1시간 정도 작업을 했다면 1, 2분이라도 꼭 손목과 팔꿈치 그리고 어깨 쪽을 가볍게 풀어주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특히 이 아래팔 쪽, 우리 전완부라고 얘기를 하죠. 전완부의 근육을 쭉쭉 늘려주는 스트레칭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동작을 할 때 팔꿈치, 과장님만 쓰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몸이 먼저 가서 물건을 잡고 몸이 먼저 가서 물건을 쥐어야 됩니다. 그래야 팔꿈치에 부담이 적어집니다. 통증이 심하거나 밤에도 그 통증이 반복이 된다면 참지 마시고 전문가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내용은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테니스 엘보는 팔꿈치만의 병이 아닙니다. 팔꿈치는 어디까지나 결과에 지나지 않습니다. 원인은 어깨와 손목, 날개뼈, 몸통의 움직임까지 함께 찾아봐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당장의 통증을 줄이고 염증을 소염시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몸 전체의 움직임을 함께 회복을 해줘야 재발을 막고 일상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일상에서 쉽게 생기는 근골격계 질환들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